요즘 뭐 인터넷이다 TV에서 아침부터 그 TV에 보면 건강 얘기가 끝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아침에 옆에서 보면 하루 종일 그런 건강에 관한 거를 보고 있어요. 아침부터. 근데 사실 그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 평생 공부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도대체 TV에서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부터 젊은 여자 의사, 깡마른 여자 의사가 나와서 복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복부 비만이 어떻게 되면 살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 나이 들어서 복부에 비만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고 나 이거 배에 기름 좀 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필요하니까 있는 거야. 배에 기름이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도 쟤는 날씬하게, 이거 나이가 몇인데 그걸 빼려고. 그래도 지방 제거 수술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 걱정 마라. 암 말기 되면 다 빠진다 그거. 근데 또 이 건강보다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더 많으셔요, 요즘에. 그래서 TV에도 보면 연예인들이 그냥 허건날 뭘 고치고 이러니까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다 뭘 하세요. 뭘 집어넣고 뭘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젊었을 때 아주 피부나 살이 탄력이 있을 때, 지방이 얼굴에도, 애기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처녀 때. 그런 때에는 이런 걸 뭘 집어넣고 수술을 하고 좀 이렇게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지방이 이동을 해요. 지방의 재배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얼굴이나 이런 데서 빠져서 가슴도 이렇던 젊은이도 이제 배로 자꾸 지방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성형수술을 하셨던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자 목욕탕엔 안 들어가 봤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몸 피부는 다 좀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가슴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밀고 있다든지 코만 그렇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성형을 하거나 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5, 60, 70이 돼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성형을 하셔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체 발부 수지무번한 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과 미래보다는 아름다움만 자꾸 추구를 해요. 건강도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뭘 집어넣고 뭘 하고 보약을 먹고 이러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절뿐 아니라 뭐든지 이 자동차로 치면 폰이쯤 돼요. 폰이.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보면요, 그건 완전히 벤츠예요. 벤츠.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환자와 한국 사람을 환자로 놓고 보면 미국 사람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분만실에 들어갔더니 여자 한 사람만 소리를 막 지르고 애를 낳아요. 우리 집 사람만 소리 지르고 애를 낳아요. 미국 여자들은 소리 안 지르고 애 낳아요. 그만큼 튼튼해요. 같이 공부를 하거나 밤에 당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주나 아들, 손주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막 하버드 가라고 그러지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병원에서 하루만 당직을 해도 그 다음날 인사불성이 됐어요. 노랗게.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3일 정도 밤을 새워도 끄떡을 안 해요.
그만큼 튼튼해요. 벤츠예요. 우리는 포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포니에다가 엔진 이 휘발유에 첨가제를 집어넣고, 이게 뭐예요? 보약이죠. 첨가제를 집어넣고 벤츠처럼 달리고 싶어 해요. 그것도 큰일이죠. 그죠? 포니가 벤츠 쫓아가다간 큰일이에요. 대신 포니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고속도로만 갈 게 아니라 골목도 다니고 이 논길도 좀 좁은데도 다니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꼭 벤츠처럼 달리려고 그러니까 보약이 필요해요. 아마 밖에도 보약이 많고 뭐 귀따갑게 보약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관절염도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분이 꼭 물어보실 거예요. 관절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에 굉장히 예민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좋은지. 뭐 수도 없는 게 아침마다 TV에 나와요. 예. 뭐 스트레스가 쌓인다, 뭐 스트레스를 푼다, 뭘 한다. 근데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스트레스를 안 쌓이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남자들, 여자들 다 스트레스를 팍 쌓이게 해놓은 다음에 뭘로 풀으려고 그래요. 술을 먹든지 뭐 고스톱을 치든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 제끼든지 스트레스 푸는 법만 연구를 하지 안 쌓이도록 연구를 안 해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제 건강에 이렇게 타고난 그게 참 많이 모자라셔요. 많이 모자란데 이제 자꾸 노령화 오래 사시게 되니까 여러 군데가 이제 탈이 자꾸 나셔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는데 그 30년을 늘린 것 중에 의학이 기여한 게 몇 년이냐? 30년 중에 평균 수명을 30년을 100년 동안 늘린 것 중에 15년은 잘 먹어서 늘어난 거예요. 영양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은 주거 환경의 개선. 예전에 흥분의 집에서 자듯이 그냥 한 방에서 자고 아무데 화장실도 없고 막 이러던 때 살다가 각자 방을 쓰고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 10년을 늘렸다 그래요. 그러면 의학 발달이 늘린 거는 예방주사가 생기고 영유아 사망률이 줄고 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생긴 거는 5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잘 먹고 잘 자고 좀 넓은 데서 맑은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의학이 못 고치는 병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제일 많이 이 고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도 있지만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게 관절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시는데 흰머리가 나거나 노안이 생기거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거나 한다고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주름살 진다고 아프진 않아요. 흰머리 난다고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관절은 나 나이 들어가 아파 하고 소리를 내요. 나이 들어간다고 아파해요. 왜냐하면 관절 안에는 이게 센서, 안테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무릎이며 이런 손, 이 팔꿈치, 어깨 어디든지 관절은 다 센서,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 안테나가 도가니뼈, 물렁뼈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덮여 있을 때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갈라지고 연골이 깎여 나가고 하면 안테나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내일 비 오겠네, 기압이 낮아졌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나 나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데예요. 혈압이 조금 높다, 뭐 내가 당뇨가 조금 있어, 이거 가지고 아파하지는 않으셔요. 노안 온다고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관절은 굉장히 아파해요. 나이 들어. 그래서 관절염을 완치해 주세요. 그래요. 완치시켜 주세요. 근데 사실 좀 이것도 데리고 사셔야 되는 병이에요. 혈압이나 당뇨처럼. 예. 그리고 얼마든지 잘 조절할 수 있는 병인데 하도 아프니까
이걸 다 끊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완치시켜달라. 그러나 혈압, 당뇨병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조절이 되면 완치했다고 그래요. 약을 드시는 한 좋아져요. 근데 관절염은 약 안 먹고 좋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 그 배경에는 첫째, 너무 아프고, 둘째, 관절의 약은 오래 먹으면 위를 버린다, 간을 버린다, 인이 배긴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습관성이 있다, 붓는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러셔요.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이 말 한마디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저는 참 기쁘겠어요. 우리 몸에 200개쯤 관절이 있어요. 이 손가락 마디, 끝마디, 가운데 마디, 요게 이렇게 손목, 팔꿈치, 어깨, 또 고관절, 무릎, 엉덩이 관절, 발목, 발가락, 또 이게 우리가 씹는 이게 악관절 있잖아요. 이것도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절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여기 염증이 어떻게 해서든 염증이 오는 게 관절염이죠. 근데 다들 관절이 아프시면 우선 예를 들면 손이 부었다, 무릎이 갑자기 부었다, 못 움직인다 이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를 찾아가시게 돼요. 근데 관절은 사실은 뼈가 아니에요. 뼈하고는 관계가 잘 없어요. 우리 몸의 이 많은 관절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은 이 안에 활액막이라고 해서 다 임파선이 들어있어요. 임파선. 그래서 관절이 붙는다 그러면 임파선이 붙는 거와 같아요. 임파선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보면 감기가 드시면 여기 편도선이 보여요. 안에 편도선. 그래서 목에 열이 나고 막 고비 끼고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폐염이나 폐암이 생기면 목에 몽우리가 생겨요. 이렇게 몽우리가 잡히는 그게 임파선이에요. 편도선도 임파선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유방이 아프시면 겨드랑이에 혹이 잡혀요. 몇 개가. 그것도 임파선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플 때는 다리가 어디 붓거나 발가락이나 이런 데가 부으면 여기 사타구니 사이에 가래토시라고 이렇게 몇 개가 잡혀요. 그것도 임파선이에요. 온 배 안에건 발끝에서부터 머릿속에 폐, 간, 혈액소까지 임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임파선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빨간 핏줄 이런 거는 산소를 갖다 주고 노폐물을 다시 폐로 배출을 하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하는데, 임파선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몸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려고.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임파선이에요. 온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군대나 경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관절도 임파선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부었다. 어린아이가 그냥 여기 엉덩이 관절이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못 벌려.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갑자기 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감기 들면 편도선 붙듯이. 그러니까 흔히들 외과적으로 여기가 부었어. 이거 그러면 열어서 긁어내버리지 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무릎이 부었어요. 그걸 또 긁어내버리지. 200개를 어떻게 긁어내요? 그죠? 임파선을 다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절이 부었다 하는 거는 임파선이 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뼈마디가 쑤시, 뼈마디가 부었네. 뼈랑 관계가 잘 없으셔요. 이제 단 나이 드셔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 임파선 안에 쌓여 있는 연골, 물렁뼈 있죠. 도가니 탕 드시면 그 도가니 뼈에 있어요. 그게 좀 닳아서 오는 이제 소위 성인병이죠.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40 중반 이후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오늘 가시는데 관절이 부었다 하는 거는 뼈가 부은 게 아니라 임파선이 부은 거야. 이게 임파선이래. 그 말씀만 기억을 해주셔도 저는 좋겠어요. 또 그러니까 무릎이 갑자기 부으면 요즘 그래요. 외과에 갔더니 이거를 이렇게 싹 긁어내거나 레이저로 수술해버리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레이저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저로 긁어내는 거는 이 50 넘어서 이런 나이에 그거 긁어내시면 안 돼요. 그 자기께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와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레이저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는 아주 피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자기 거를 오래 쓰시는 게 좋아요. 치아도 그렇잖아요. 자기 걸 오래 쓰는 게 아무리 해박은 걸 잘 해박아도 자기 것만은 못해요.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관절이 부었다. 이거 뼈마디가 부었어 이거. 그게 아니라 임파선이 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방이 아플 때 겨드랑이에 뭐가 생겼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임파선염이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한 줄기세포에서 온 게 이렇게 다 퍼진 거예요. 편도선이나 경부임파선, 여기임파선, 몸속에 관절에 요 마디마다 다 들어있는 활액막 세포가 다 하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으면 관절이 안 좋은 경우도 그래요. 바이러스성 관절염이 있고 뭐가 있고 150가지에 드는 관절염이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뼈에. 가서 사진 찍었더니 뼈는 뭐 괜찮대.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그건 임파선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파선의 병. 여러분들이 목에 이렇게 이상하게 딱딱하게 뭐 암이나 뭐 혹처럼 이게 결핵일까 바이러스일까 암이 전이가 됐을까 하는 걸 가지고 바로 외과에 가서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과에서 뭘 자꾸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뭘까 하시듯이 관절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파선염이 왔구나 생각하고 자꾸 그걸 하셔야 돼요. 흔히들 선생님 나 손가락이 부었어요. 류마티스인가 봐요. 병원에 갔더니 뭐 류마티스 그걸. 그런데 2, 3개월 있다가 좋아졌어요.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저절로 좋아졌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류마티스도 좋아질 수 있고 더더군다나 바이러스성 관절염 같으면 꼭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몇 달 아프다가 없어져요.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류마티스라고 다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뭘 용한 거를 해 먹으면 아주 그게 특효약이 돼요. 예전에는 고양이가 아주 특효였잖아요. 그죠? 진해 고양이 뭐 이런 게 특효였다가 저도 하도 언론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즘은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대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당신이 고양이가 효과 없다고 그래서 안 잡아먹어서 도둑괭이들이 저렇게 많아졌다. 근데 책임은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양 중탕 해주는 쪽에서 많이 잡아갔다고 그래요. 그 도둑괭이들을. 제 환자 중에는 뭐 300마리 먹은 분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죽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그죠? 말뼈서부터 뭐 박주에 이르기까지 뭐 다 그랬는데, 요즘 벌침 또한 마찬가지셔요. 벌침. 효과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간 너무 그렇고요. 어쨌든, 아이들 때, 지금 저한테 와서 치료받는 환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3살짜리가 있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 그래서 이 관절염은 꼭 나이 드셔서 오는 병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픈가 봐가 아니라 초등학생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밝힐수록 집안 내력도 자꾸 밝혀지고 그래요.